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밥도 제때 못 먹고 밤낮으로 일했는데 석 달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화물 운송기사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업체가 운송료를 주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 화물기사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할 처지지만 대기업은 이미 하청업체에 돈을 줬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양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화물운송기사 오진영 씨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기는커녕 대출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임 1,200만 원을 석 달째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름값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나가는 상황이라 발만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피해 금액이 개인적으로 한 1,200 정도 되고요. 기름값, 생활비 이런 것들을 아예 전혀 일을 할 수 없게끔 지금. 대기업 화물운송을 주선한 기업이 경영상 이유를 들며 차일피일 운송비 지급을 미루다 돈을 갖고 잠적한 겁니다. 이 같은 피해가 작게는 30만 원부터 크게는 2천만 원 이상까지 전국 수백 명으로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하청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원청인 대기업에 연락했지만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청업체에 이미 운송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다시 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게 너무 진짜 서글퍼요. 개인 사업자라 하나라는 이유로 어디 가서 하소연은 진짜 전화 한 통화 할 데가 없어요. 대기업을 믿고 일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화물운송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이런 일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화물 농자들은 붕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으로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비일비재 발생되고 있고. 화물 기사들이 오늘도 벼랑 끝에서 위태로운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교제하는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데이트 비용 부담 문제로 꾸중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홍성경찰서는 지난 10일 낮 11시 20분쯤 예산군의 한 모텔에서 만 19살 여대생인 B씨를 성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팔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23살 회사원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로 데이트 비용을 왜 내 딸만 쓰게 하느냐고 꾸중을 듣자 B씨를 불러내 내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폭언과 함께 아버지 대신 맞겠냐며 B씨의 핸드폰을 부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버지 대신 맞겠다고 말해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연지법 나상훈 판사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전 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으라며 폭행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자 10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자신의 집에서 서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 집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법에서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에 참석해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개회식 기조연사로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 도시들의 중요성을 연설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UCLG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UCLG 총회 공식 개회식을 찾아 팬데믹과 보건, 기후변화 위기 속에 지방정부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새로운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국제무대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인 UCLG 총회 개회식의 기조연사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나섰습니다. 반 전 총장은 사람과 지구, 정부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3가지 축으로 제시한 뒤 지방도시의 중요성을 연설했습니다. I am confident that international municipal movement led by you, mayors and governors, holds the key to persevering over the obstacles in our path and carrying out transformative international vision contained in the UN's global goals. 개회식과 더불어 UCLG 조직 내부 사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회의와 대륙 지부별 회의, 과학기술이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를 주제로 한 대전 트랙 등 주요 공식 회의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런 총회를 통해서 대전을 국제도시로 전 세계에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지방정부의 리더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UCLG 총회에 참가한 호주 브리즈번과 프랑스 니스, 남아공 더반시 등 자매결연 도시들과 협약을 갱신하고 엔데믹 시대를 맞아 도시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사흘째를 맞는 UCLG 대전 총회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온 외국 인사들이 대전 관광에 나섰습니다. 한복을 입고 다도 체험에 나서고 뿌리공원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대전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생김새의 외국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세계 각국에서 UCLG 총회를 위해 대전을 찾은 외국 인사들이 효문화진흥원에 방문한 겁니다. 안내에 따라 한국의 인사법을 배우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어봅니다. 제각각 어색하게 웃옷을 입고 직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매듭을 맺지만 한복을 입은 모습에선 단아한 자태가 뽐납니다. 이어 우리 전통차 예절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조심스레 차주전자를 들고 예법에 맞춰 천천히 찬물을 따라내는 모습은 제법 진중합니다. Experiencing the Korean culture actually in a way where I can wear the clothes and try the traditional preparation of drink and food. Worldwide, we have very similar traditions where we wear different things, our traditional clothes, we prepare our traditional stuff, and sharing this is an amazing experience I'm very grateful for. 뿌리공원에서 대전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산과 다리를 배경 삼아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가을이 깊어가는 뿌리공원을 잔잔하게 거닐어 봅니다. Very beautiful, very green, and also the kind of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happening here is first class. So I'm impressed.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사이 2배 넘게 방문자가 늘었습니다. 이번 그 관광 투어를 하시고 이게 마중물이 돼서 다시 찾아오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UCLG 조직위는 근현대 사박물관과 은흥정이 거리 등을 둘러보는 야간 여행 등 다양한 관광 코스를 준비하고 총회 기간 동안 대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버스기사가 정신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주행을 계속하자 뒤따라가던 일행인 동료 운전자가 자신의 버스로 막아세워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보령시 무창포 졸음쉼터 인근에서 30대 버스기사 B씨가 몰던 중형버스가 가드레일을 한 차례 들이받은 뒤에도 수십 미터를 갓길에 부딪히며 계속 주행하자 같은 일행 기사였던 43살 A씨가 자신이 몰던 대형버스로 급히 길목을 막아 B씨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의식을 잃고 있어 병원에 옮겨진 가운데 두 버스에는 운전자만 타고 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목천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와 19.5톤 등 화물차 3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철제 H빔이 트레일러 앞부분을 그대로 관통했지만 다행히 운전석을 비켜가 다친 사람이 없었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식료품 상자가 쏟아져 2시간 가까이 통행이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맨 뒤에 있던 25톤 화물차가 공사 중인 구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 서행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올가을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충남도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어제 포획한 원앙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며 39개 농장 240여만 수의 가금류를 키우는 반경 10km 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류에 대한 정밀 검사와 함께 출입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검출지 주변 농가의 진입로에 살수차를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농장과 관계기관에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밥이 술술 넘어가게 하는 짭조름한 젓갈은 김장을 담글 때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논산 강경젓갈시장 일원에서 젓갈축제가 개막했는데 특히 올해는 지역 특산품인 고구마도 함께 맛볼 수 있는 축제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젓갈과 고구마의 음식궁합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현장을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2대 포구로 이름을 날린 옛 강경포구 일원에 137개 젓갈 가게가 참여하는 젓갈장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장 맛있다는 6월 새우로 담근 육젓, 가을철에 잡은 새우로 만든 추젓, 매콤한 양념 젓갈까지 10여 가지 젓갈의 색다른 감칠맛에 빠져듭니다. 젓갈을 활용한 김장 김치 담그기 체험장, 즉석 젓갈 만들기 체험장은 주로 중장년층이 참여해 개막과 함께 인산인해를 이루며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 여기 와봤는데 젓갈도 직접 담을 수 있게 체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아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젓갈이 옛날에는 많이 짭조름하고 짜서 밥 반찬으로 조금 부족했는데 지금은 젓갈이 굉장히 맛이 좋고 굉장히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잖아요. 이번 축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면서 축제가 열리는 첫날부터 강경젓갈의 감칠맛이 그리웠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강경젓갈축제는 올해 특히 상월면의 특산품인 고구마와 함께하는 융합축제로 선보이게 됩니다. 축제장 내에 고구마 체험관과 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고구마를 활용한 간식도 맛볼 수 있어 젓갈과 어우러진 새로운 색깔의 축제로 변신했습니다. 가마솥 햇밥살과 고구마 젓갈 시식회가 열렸고 이를 맛보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 음식 궁합의 묘미를 체험했습니다. 직접 고구마에 우리 젓갈을 접목함으로써 또 다른 색다른 맛을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해서 강경 젓갈이 상월 고구마를 만나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상월 고구마를 주제로 한 인형극과 퍼포먼스, 맛깔젓 손맛 큰 잔치, 궁중 달예 등 새로운 기획들이 선보입니다. 또 가요제와 콘서트 등 신명나는 공연들이 행사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펼쳐지고 축제 기간 특설 판매장에서는 20% 할인 가격으로 젓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 대전 동구의회가 월 의정비를 100만 원 대폭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자치구의회도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덕구의회는 현재 216만 원 수준인 월정수당을 46% 인상한 316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최근 집행부에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상률을 재심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중구도 재심의를 통해 애초 의결한 1.3% 인상안을 취소하고 의정비를 53만 원 올리기로 변경한 가운데 유성구도 구의원 의정비를 60만 원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을 연고나 초콜릿, 음료 등으로 위장해 라오스나 태국 등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충남 지역을 집중 단속해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필로폰 3.6kg을 가루 음료로 위장해 들여온 43살 태국인 A씨 등 5명의 마약 밀수범을 구속하고 33억 상당 필로폰 6.03kg과 신종 합성마약 야바 3만 정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주, 홍성 등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밀수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바닷가로 낚시하러 온 후배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텐트에 3일간 방치하다 뒤늦게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산시 팔북명의 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텐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방세를 내지 못하자 나가라는 B씨의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들끼리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어 흉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28분쯤 아산시 신창면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5살 A씨가 러시아 국적 47살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각자 차량을 타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놓고 말다툼 끝에 둘 다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고 B씨도 회복하는 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